안녕하십니까. 항공전기전자 실습 3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전기전자 수업에 더 언급을 조금 안 하긴 했는데, 자, 우리 그 항공전기전자하고 항공전기전자 실습에서 우리 항공전기전자 과목이 여기 있어요. 교재가. 교재겠죠? 항공전기 계기, 전자전기 계기라고 하는 이 앞에 보면 항공정비사 표준교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양이 상당히 많아요. 두께가 많죠. 여기에 보면 일부 항공전기 쪽 얘기가 있고 항공전기 전자 쪽의 얘기가 있고 지금 우리 전자실습에서 언급을 하려고 하는 통신항법이라든지 통신 쪽의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4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교재들을 지금 사가지고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이 뒷부분에 나와져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표기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겁니다. 굳이 이 책이 지금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일단은 구글이나 이런 데서 서치를 조금 하세요. 서치를 조금 하면 교수님이 중간에 수업을 하는 도중에 그 표기해서 작성을 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은 찾아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따로 교수님이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3주차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주차 수업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항공기 안테나와 항공기에 사용되고 있는 통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항공기에 대한 통신을 간단하게 할 거고요. 그 뒤에 우리 수업 한 3-4주 정도 뒤에 이 통신 방식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깊숙이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디지털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동안의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좀 패스하고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내용을 좀 더 추가를 한 후에 내용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렵더라도 천천히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수업부터는 처음 듣는 그런 용어 이런 것들이 많을 거예요. 자, 준비됐으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무선 통신, 우리 지난 시간에 무선 주파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었잖아요. 주파수가 UHF도 있고 VHF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주파수 대역들이 있는데, 이 주파수 대역들을 사용하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신호들을 보내주고 받고 하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이 비행기 소리가 좀 들어가고 있나? 우리 비행기 소리가 좀 들어가면 잠깐만 교수님 가만히 있다가 수업을 진행을 할게요. 자, 일단 무선이라고 하는 놈은 신호를 보내주고 받는 놈이 있어요. 신호를 보내주는 놈, 받는 놈. 그래서 신호를 보내주는 쪽을 송신부라고 얘기를 하고요. 신호를 받는 쪽을 수신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어요. 송신부는 신호를 보내는데, 신호를 보내는 부분을 그렇고 얘를 뭐라고 하냐면 TX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랜시버라고 얘기를 해요. 트랜시버 해가지고 중간말 TX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신부는 신호를 받는 곳을 얘기를 합니다. 신호를 받는 부분.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RX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말로는 리시버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트랜시버, 리시버라고 하는 말들은 많이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냐면 여러분들 마이크, 무선 마이크 할 때 보내주는 쪽, 받는 쪽 리시버들 있고요. 그 다음에 무선 마우스, 우리 무선 마우스, 블루투스 마우스잖아. 블루투스 마우스에, 블루투스 마우스 여러분들 지금 교수님이 꼽아놨는데, 잠깐만. 이거를, 이런 거. 이런 거. 우리 블루투스 리시버나 이런 것들, 무선 마우스에 이런 것들 꼽아서 사용들 할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꼽아가지고 얘네들을 리시버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잠시만요. 얘를 이제 잃어버리면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아까 RxTX라고 있는데 또 TRX라고 적혀져 있는 것도 있어요. TRX. 얘는 송수신기예요. 송수신기. 그러니까 송신기하고 수신부가 다 있는 거. 송수신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하나를 얘기를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송신만 보내는 부분이 있어요. 송신만 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TV, 라디오, 방송국. 이 방송국에서는 신호를 일반적으로 보내버리잖아.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803에 중계소가 있어요. 중계기가. 그래서 거기에서 안테나를 공중파라고 얘기해서 막 신호를 보내죠. 그리고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803이 아니라 그 앞산에 그 탑들이 있으니까. 서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서울에서는 남산타워라고 하는 데가 중계기예요. 그러니까 KBS나 MBC에서 방송국에서 나오는 안테나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일단 남산으로 올라가요. 남산에서 신호를 받아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방송국에서 보내주는 신호들은 트랜시버고, 그럼 일반적으로 받는 것들 있잖아.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내지 못하는 것들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라디오가 있으니까 라디오 수신기가 있어야 되잖아.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라디오 또는 TV, 공중파 TV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사용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신호를 보내고 받고 TRX,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송수신부가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주고 받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워키토키. 워키토키. 내가 뭐뭐 하고서 이상 오버하면 그쪽에서 듣고 다시 얘기를 해주잖아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하고 있는 요 3주차 수업 중에 얘를 지난주처럼 줌으로 교수님이 실시간으로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답변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송신과 수신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교수님은 유튜브로만 지금 영상을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를 통해서 신호를 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보고만 있잖아.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송신만 하는 입장이고,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수신만 하는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송신부와 수신부를 그렇게 나누겠습니다. 그렇게 나누고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여기 이제 송신부예요. 그러니까 송신부를 좀 위에 있는 그림을 볼게요. 발진기라고 하는 건 신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신호를 만들어주는 거. 그다음에 완충 증폭기라고 하는 건 딱 뭔지 모르겠지만 뒤로 빼고, 증폭기라고 하는 건 소리를 키워서 보내주는 거고, 그 주파수 합성기라고 하는 건 신호들을 이렇게 합쳐주는 거예요. 신호를 합쳐주는 거예요. 어디서 신호를 합쳐주느냐? 내가 쉽게 말해서 여기서 주파수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3G로 통신을 한다 그러면 뭐 한 1.8기가 대역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요. 내가 4G를 만든다 그러면 한 2기가 대역을 가지고 사용을 할 거고요. 5G를 사용을 한다 그러면 2.3기가 대역 정도를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요 정보라고 하는 거는, 요 변조부라고 하는 거는 교수님이 지금 하는 말이야. 교수님이 하는 말을 증폭을 해요. 마이크를 통해서 증폭을 하고, 근데 증폭을 하면 여러 사람들이 통신을 하는데 나 혼자만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변조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도감청이 될까봐, 정보가 유출이 될까봐 이것들을 좀 어떻게 암호화 비슷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암호화는 아니야. 통신 방식 변조라고 하는 거는 통신 밖에 아니라 신호를 바꿔주는 것을 변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꿔준 신호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다시 또 원복시키는 걸 복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좀 뒤에서 설명을 해줄게요.
근데 이놈 신호하고 이걸 두 개를 합쳐요. 합쳐서 고주파 증폭기라고 해서 안테나를 통해서 멀리 보내야 되니까 높은 파워로 신호를 띄워가지고 보내줘. 그럼 얘가 신호를 타고 쭉 날아가죠. 이게 지금 송신부예요. 교수님 되게 어려운데요? 어렵지. 요 지금 시스템 오늘 요 페이지만 해도 교수님이 대학원 한 학기를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것들을.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그거는 뭐 지금 시작해서 한 5분, 10분 만에 이 얘기를 다 하자고 하니 힘들어서 그러지 말고 딱 기억만 하자는 거예요. 뭐냐? 신호를 보내주는 부분과 신호를 받는 부분이 있다. 그 신호를 보내주는 부분은 송신부, 얘를 TX, 트랜시버가 아니다. 교수님 요거 좀 바꿀게요. 트랜시버가 아니에요. 지금 듣고 있는 나중에 중간에 빼고 갑니다. 얘는 트랜스미터예요. 트랜스미터. 그리고 이걸 TRX라고 그랬죠. TRX라고 하는 이 송수신부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면 얘를 트랜시버라고 해요. 요 교수님이 깜빡했어요. 헷갈렸어. 한참 설명하다가 교수님이 헷갈렸어. 자, 어이구 자꾸 한번 틀리고 났더니 긴장을 해서 그런가? 트랜시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리시버가 신호를 보내주는 것은 트랜스미터, 받는 것들을 리시버 두 개를 합친 거를 트랜시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송수신부가 있는 것들을 트랜시버라고 해요. 그래서 신호를 쫙 보내줘요. 그럼 안테나를 타고 신호가 받아지겠지? 그럼 신호를 받으면 이것들을 이제 스피커, 우리가 이어폰이나 이런 걸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기서 주파수를 올려줬으니까 주파수 올려준 거를 다시 원 주파수대로 바꿔주고 증폭하고 잘라내고 뭐 이렇게 하는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신호를 받아요.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송신부 시스템과 수신부 시스템. 가장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가장 간단하게 만든 거야. 그냥 설명 블록 다이어그램 크게 얘기해가지고 송신부가 있고 수신부가 있고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기회가 돼가지고 있으면 교수님이 한번 쭉 설명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만드는 거 안테나 시스템들 이렇게 안테나를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잘라내고 뭐 이렇게 해서 라디오로 들을 수 있다 뭐 이런 그림들을 이제 간편하게 한 것들이니까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 페이지에서는 까먹지 말아야 될 게 송신부하고 수신부가 있다. 송신부는 신호를 보내주는 쪽이고 수신부는 신호를 받는 쪽이다. 송신부는 TX 트랜스미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신부는 리시버라고 얘기를 한다. 송수신부가 같이 있는 부분을 트랜시버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변조 방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변조 방식 중에는 아날로그 방식도 있고 디지털 방식도 있어요. 변조 방식은. 근데 요 아날로그 방식과 디지털 방식은 추후에 따로 설명을 해줄게요. 자, 보면 변조라는 게 뭐냐? 변조라는 건 뭐냐? 정보를 저장하고 전송하기 위해서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것을 변조라고 얘기를 해요. 전기적 신호로 변환. 즉 교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 이 음성을 핸드폰으로 통해서 날아가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처럼 지금 인터넷이나 그러니까 디지털로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그때 이것들을 변화하는 것들을 변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조. 그래서 위상을 우리가 지금 아날로그라고 그러면 위상이라고 해서 신호, 그러니까 우리 0부터 360도까지 0부터 2파이까지 나오는 그 위상, 신호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진폭, 크기, 주파수, 얼마나 많이 당겨주느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떻게 변경을 하냐에 따라서 틀린데, 자, 이게 이제 원래 신호예요. 이게 원래 교수님 신호고,
이것들을 어느 신호에다가 심어서 보낼 거예요. 이 반성파라고 하는 놈은 내가 만약에 쉽게 말해서 100메가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걸 100메가로 만들면 되고요. 얘를 1기가로 만들고 싶다 하면 얘를 1기가로 만들어주면 돼요. 1기가면 1기가, 100메가면 100메가. 그래서 자, 우리 요거 교수님 화면 잠깐만 내려놓을게요. 혹시 FM 라디오에서 주파수가 있죠. 뭐 107.7MHz, 뭐 97.7MHz, 뭐 99.3MHz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오는 것들, 우리 운전하다 보면 라디오 들을 때 그게 요거예요. FM 변조. 그래서 FM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AM 변조라고 했어. AM이라고. 그래서 AM은 크기를 가지고 변조를 하는 거예요. 요 주파수는 안 바뀌어. 근데 얘는 봐봐요. 여기가 신호가 커졌잖아? 그럼 얘도 신호가 커지는 거야. 이렇게 따라서 신호가 커진 것들을 이렇게 골라내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호가 얘하고 비슷하죠? 얘하고 신호가 비슷한 거예요. 요 신호들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요 밑에도 있는데요. 밑에 있는 건 나중에 잘라서 생각을 안 할 거니까 상관없어요. 이렇게 돼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크기에 따라 변조를 시키는 거고. 자, 그러면 FM 변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좀 잘라볼게요. 여기가 보면, 자세히 보면, 여기는 좀 널널하게 채워져 있고, 여기는 빡빡하게 채워져 있고, 널널하고 빡빡하고 널널하고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걸 자를게요. 대략적으로. 자, 여기는 널널, 여기는 빡세고, 여기는 널널, 여기는 빡세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거예요. 요거. 자, 플러스 주기일 때는 널널해. 마이너스 주기일 때는 빡빡해. 플러스일 때는 널널해. 마이너스일 때는 빡빡해. 이렇게. 요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이게 FM 변조다. 자, 그 다음 PM 변조. PM은 페이지라고 하는 위상을 말해요. 페이지. 위상 변조를 얘기를 하는데, 얘도 플러스 주기와 마이너스 주기를 나타낼 때 이렇게 구분을 지을 수 있어요. 이거 봐봐요. 이렇게 보면 얘네들이 위상이 반반씩 바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주기일 때는 이렇게씩 하고, 마이너스 주기일 때는 그럼 180도 반전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렇게 바꾸는 것들이 위상과 이렇게 바꾸는 것들이 PM 위상 변조라고 하는 거예요. 위상 변조. 이건 주파수 변조. 얘는 크기 진폭 변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변조를 시켰으니까 이걸 원상복귀 시키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 반대로 만들어주는 걸 뭐라고 하냐? 복조라고 얘기를 해요. 복조. 그래서 얘를 변복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얘기를 하면 변조를 뭐라고 하냐면 모듈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를 영어로 써줄게요. 교수님 이거 한번 손으로 한번 써볼게요. 모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조를 뭐라고 하냐면 디모듈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 합쳐져 있는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모뎀이라고 합니다. 모듈레이션 앤 디모듈레이션 해가지고 모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모뎀이라고 하는 말들을 들어봤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하려고 그러면, 컴퓨터에서 인터넷 하려고 그러면 중간에 랜카드라고 하는 게 꼽혀져 있어요. 그래서 랜선을 이렇게 꼽는 데가 있어요. 랜선을 이렇게 꼽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랜선을.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VJ 카드는 뭔지 알죠?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요즘에 다 아니까 VJ 카드라고 하는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렇게 꼽을 수가 있잖아. 빼가지고 컴퓨터 뒤에서 내가 게임을 하려고 했더니 VJ 카드가 안 맞아. 그러면 VJ 카드 비싼 거 사가지고 꼽을 수 있어요. 근데 원래는 거기에 그거 말고도 비싸게 여러 가지 꼽는 것들 슬롯이 있는데,
거기에 모뎀이라고 하는 걸 꼽을 수가 있었어요. 모뎀. 얘가 인터넷 속도예요. 혹시나 어르신들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이지. 옛날에는 전화기 띠띠띠 눌러가지고 전화선을 통해서 인터넷을 했어요. 그래서 전화기를 하면 삐삐 하고서 연결된 다음부터는 이제 인터넷 뭐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 이런 걸로 막 써. 그때 그 변조에 그 중간에 껴가지고 있는 것들이 모뎀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때는 이제 모뎀이라고 하는 거 많이 썼는데 지금은 랜카드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사용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속도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기도 하고요. 자, 요거 변조 방식은 추후에 교수님이 자세한 한 주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제가 교수님 화면 내립니다. 얘는 보잉 737이라고 하는 비행기에 안테나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 아까 앞에서 얘기했는데 첫 번째 어떤 오늘 하냐면 안테나하고 통신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안테나입니다. 보잉 737에 있는 안테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자, 웨더 레이더, 기상 레이더 들어가는 위치. 글라이드 슬로프라고 하는 게 뭐냐? 글라이드 슬로프라고 하는 건 우리 뒤에 이제 설명을 할 건데 그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해야 되잖아요. 자동으로 착륙할 때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에요. 글라이드 슬로프, 로컬라이저. 그러니까 로컬라이저는 높이, 그 다음에 글라이드 슬로프는 진입하는 각도,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여기 TCAS라고 써져 있는 게 있어요. TCAS. 이 TCAS가 이거예요. 교통, 공중에서 비행기들이 이렇게 부딪히지 말라고. 그러니까 공중 충돌 방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고, ATC라고 하는 거는 이놈은 교통 관제, 에어 트래픽 컨트롤이라고 해서 비행기들이 이렇게 서로 겹치지 않고 중계기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설명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이고요. 요 라디오 얼티메이트는 이거는 고도계예요. 고도계. 높낮이 고도계. 그리고 GPS1, GPS2라고 써져 있는 거. 이것들은 우리 GPS 위치 추적하는 것들. 여기 VH1, VH2, VH3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 항공기 통신입니다. 항공기 통신이 VHF 방식이냐, HF 방식이냐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것들이고요. 자, 마커비콘이라고 하는 것도 이거 이제 거리를 측정하는 거여서 이 마커비콘이라고 하는 거는 마커비콘, 로컬라이저, 글라이드 슬로프 이놈들은 뒤에 ILS라고 하는 계기 착륙 장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때 설명을 자세히 해줄게요. 이거 ADF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ADF. 이거 DME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뒤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지금 가로로 쳐져 있는 것들 있잖아. 이 가로는 것 개수예요. ADF는 안테나가 2개다. 라디오 얼티메이터는 4개다. 뭐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세콤은 위성. 그리고 ELT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뭐냐면 비상, SOS 장치들 이런 것들이 응급 장치들 이런 거. 그다음에 HF가 있고 VOR 이런 것들이 다 항공기에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럼 항공기에 어떻게 달려져 있느냐? 밑에 그림이 있는데 이제 보잉 747에 달려져 있는 놈이에요. 이렇게. 요게 아까 얘기했던 여기 TCAS 안테나가 이렇게 달려져 있습니다. 항공기 위에. 그리고 GPS 안테나가 있어요. GPS 안테나. 이 GPS 안테나는 여러분들 자동차에도 달려져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이 달려져 있어요. 네, VHF 안테나 이렇게 톡 하고 우리 샤크 안테나 비슷하게 튕겨져 나오는 놈도 있고요. 자, 세콤 안테나 우리 그러니까 위성에는 안테나가 2가지가 있어요. 하이게인이라고 해서 이득을 높게 잡는 놈 하나하고 이득을 낮게 잡을 수 있는 놈 하나하고 해서 2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TC 아까 이거 교통통제 교통통제하는 안테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항공기 꼭대기에 많이들 달려져 있어요. 이 얘기를 지금 안테나 얘기를 왜 하느냐? 안테나 얘기는 앞으로 안 나와요. 잘 여기에서만 딱 하고 나와. 안테나는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신호를 공기 중으로 보내주거나
공중에 떠 있는 항공기의 겉에 있는 안테나에서 신호를 외부로 무선으로 날려주거나 날려져 있는 신호들을 받아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에도 안테나가 지금 여러 개 달려져 있어요. 안 보이지만 핸드폰 안에 보면 와이파이 안테나 있죠. GPS 안테나 있죠. 와이파이 안테나 두 가지가 있어요. 2.4GHz 안테나 하나고 5.8GHz 안테나 하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4G를 쓸지 5G를 쓸지는 모르겠지만 4G, 5G 들어간 안테나들. 그렇게 이것들을 또 하나로 묶기도 해요. 통합형이라고 해서 쓰기도 하긴 하는데 그것들은 서로 이제 이렇게 혼선이 일어날 수 있어서 조금 따로따로 쓰는 편이지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테나가 많죠. 항공기에 들어가는 안테나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VHF가 이렇게 여러분들 자동차에 있는 샤크 안테나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샤크 안테나. 그리고 위성 안테나, 세콤이라고 하는 위성 안테나.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위성 안테나가 집에서 잘 안 보죠. 대부분 IPTV나 케이블 TV를 통하고 아니면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것들 하는데 혹시 집에 이렇게 접시 안테나라고 해서 이렇게 파라볼릭처럼 생겨져 있는 안테나들이 있어요. 아파트에 지금 가끔씩 달려져 있는 데도 있어. 그렇게 쓰고 있는 안테나를 접시 안테나 또는 파라볼릭 안테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얘는 평판형이에요. 평평한 놈이야. 그냥 손바닥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성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놈들이 있고, 아까 VOR은 얘보다 사이즈가 좀 커요. 날개 쪽에 달려져 있긴 하지만 좀 사이즈가 좀 큰 것들 있고, 날개 밑으로 VHF 안테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 HF 안테나는 바깥으로 이렇게 선만 줄록 튕겨 나오는 것들이고, 이거 교수님이 잘 안 보이니까 사진 좀 내려볼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안테나들이 쭉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에어버스사예요. 에어버스. 앞에 있거는 보잉이라고 하는 것들. 근데 각각의 안테나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안테나 지금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앞에서 교수님이 잠깐 우리 교재 책 보여줬죠? 그 교재 책 안에 들어가면 안테나들의 종류에 사용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를 다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안테나 위치 종류 한번 볼게요. 아까도 여기도 봤죠? 여기 보면 기상 레이더, 로컬라이저, 그 다음에 3번이 어디 갔니? 3번이 여기 글라이더 슬로프. 그래서 각각의 하는 역할들을 좀 표시를 해줬어요. 첫 번째 기상 레이더 한번 볼게요. 기상 레이더 안테나. 항공기 앞대가리에 있습니다. 앞대가리. 말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앞에 있어서 코어 앞쪽이죠. 코어 앞에 쪽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앞에 신호를 레이더 신호를 레이더라고 하는 놈은 뭐냐면 내가 신호를 보내요. 내가 신호를 보내서 그 신호를 받고 되돌아오는 신호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를 측정을 한다거나 앞에서 이제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것들 있죠. 전파를 쏘면 빛의 속도가 있으니까 빛의 속도를 땅 쏴요. 그럼 맞고 되돌아오죠. 그걸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들 왜 과속할 때 자동차 운전하면 과속하면 단속한다고 애들이 이렇게 건으로 딱 스피드건 빵 하고 쏘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주파수를 빵 하고 쏘면 얘가 맞고 되돌아오는 신호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이 속도에 따라서 얘가 주파수가 틀려져요. 정지해 있을 때는 내가 쏜 신호가 그대로 들어와. 근데 내가 그렇지 않고 움직이는 거는 얘가 딱 맞고 그 신호들이 짧아져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도플러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도플러 효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신호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거리를 측정하죠. 참고로 우리나라는 경찰들이 과속 측정할 때 어디서 측정하냐면 앞에서 측정을 합니다. 땅 하고 써가지고 앞에서 잡아요. 앞에서 잡아. 그게 근데 정석이에요. 근데 미국이나 교수님이 캐나다에 따랐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어디서 써요? 뒤에서 씁니다. 지나간 다음에 삐용 하고서 빵 쏴. 그래가지고 그것을 잡아. 그래서 크게 적은 안 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과속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고, 그러고 나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최근에 많이 생겼는데 암행경찰이라고 그러죠. 암행수사라고 해서 고속도로 암행수사에서 그냥 일반 승용차인데 과속하는 거 있으면 경광등 딱 켜고 쫓아가가지고 잡죠. 근데 가끔씩 보면 도망가는 사람들 많은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도망가면 큰일 납니다. 무조건 총 맞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외국에서 운전하는 경우가 생겨서 나는 그냥 쭉 잘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뭐가 번쩍번쩍 그러면 이 경찰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길가에 차를 딱 세우고 길가에 차를 세우고 핸들을 위에다가 딴 데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럼 총 꺼내는 줄 아니까 핸들 위에다 손을 딱 올려놓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하고 있어서 와가지고 뚫는기면 그대로 창문 열어주고 손을 이렇게 올려주고 걔네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괜히 뭐 움직이고 뭐하고 하면은 안 되니까. 또 참고로 뭐 미국이나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밤에 특히나 밤 늦은 시간이라든지 밤에 외진 곳이라든지 이런 곳을 돌아다닐 때 보면 쉽게 말해서 강도 애들이 있어요. 총 들고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지갑을 안주머니나 뒷주머니나 이런 데에 지금 넣어놓고 있잖아요. 근데 외국 애들이 야, hey guys, stop, give me money 해가지고 돈을 뺏고 있는데 거기다 대가지고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지갑을 이렇게 손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빵 쓰고 도망가죠 그냥. 왜? 총 꺼내는 줄 알고. 그래서 보통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팁이라고 얘기를 하죠. 외국 생활할 때 밤에. 그래서 웬 겉옷에다가 1달러짜리 이렇게 돈 하나씩 꼽아 놓으라고 하죠. 만약을 위해서. 그래서 돈 달라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표시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 가져가라고. 그럼 걔네들이 그것만 딱 가지고 갑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팁이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기상 레이더 같은 경우는 SHF 대역을 사용을 하고 있다. SHF 대역. 주파수 좀 높아요. 한 2기가에서 4기가 사이에 아마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플랫 안테나라는 게 있어요. 플랫 타입의 안테나다. 이거 잘 보세요. 플랫 타입의 안테나. 자, 그 다음에 로컬라이저. 로컬라이저라고 하는 거는 글라이드 플러프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로컬라이저 안테나는 수신용이다. 수신 전용이다. 그리고 다이폴 형태로 되어 있다. 다이폴 안테나. 아까 플랫 안테나, 다이폴 안테나 이런 거 잡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글라이드 슬로프. 앞쪽에 글라이드 슬로프 안테나. 얘는 UHF 형태로 되어져 있고 매립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비행기 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형태는 어떤 형태다? 슬롯 안테나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나와져 있는 것들이 ATC 트랜스폰드 안테나. 얘도 송수신용이다. 여기는 블레이드형으로 되어져 있다. 블레이드형. 주파수는 HSF 대역이다. 그 다음 DMR 거리 측정 장치인데 요 DMR 거리 측정 장치에 있는 안테나. 얘도 송수신형이고 형태는 블레이드 형태로 되어져 있다. 대신에 노출형이다. 그러니까 노출형이라는 건 비행기 바깥으로 나와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HF 대역을 가지고 있다. 자, 전파고독의 송신형 안테나. 얘는 혼 형태로 되어져 있다. 혼형으로 되어져 있고 EHF를 사용을 하고 있다. 전파고독에는 수신용하고 송신용하고 따로따로 있어요. 송신용이 따로 있고 수신용이 따로 있고. 그래서 얘도 보면 혼 형태로 되어져 있다. 방향 탐지 수신기, 내가 방향을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 얘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다? 로프 형태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LF, 저주파하고 중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어느 정도 되겠죠, 이해? 자,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커 비컨용 9번. 여러분 찾으세요. 여기 숫자로 찾아가지고 있으면 돼요. 9번. 마커 비컨용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은 얘도 수신용 안테나인데 캐비티 형태로 되어져 있다. 매립
캐비티 형태로 되어져 있다. 매립되어져 있다라고 하고, 자 10번 VHF 안테나, VHF 통신용 송수신용은 블레이드형으로 되어져 있다. 노출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11번 HF 통신에 있는 안테나, 얘는 션트 안테나로 되어져 있다. 션트형으로 되어져 있다. 12번 VOR 수신용 안테나, 얘는 다이폴 형태로 되어져 있다. 주파수 대역 VHF다. 자 13번 슬롯 안테나, 세콤 안테나, 하이게인 안테나 되는데 플랫 플레이트 형식으로 되어져 있다. 아까 평평한 접시형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14번 세콤인데, 그러니까 위성 통신용 안테나인데 얘는 로우 게인, 게인이 낮은 놈, 얘는 블레이드 형태로 되어져 있다. 그 다음에 15번 TCAS 송수신용 안테나, 얘는 어레이 안테나로 되어 있다. 어레이라고 하는 건 배열이에요, 배열. 그리고 마지막 GPS 수신용으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와, 많죠? 많아요. 안테나가 16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놈들이 이제 개수, 종류로만 16개 종류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볼게요. 무지향성 안테나는 뭐냐면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방향성이. 그래서 이게 지금 교수님한테 보일래나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안테나라고 칩시다. 이게 안테나면 무지향성이면 얘는 360도 전체로 다 신호가 가는 거예요. 이것들을 무지향성 안테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향성 안테나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방향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찾을 겁니다. 방향이 없는 안테나. 방향이 없는 게 아니고 전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방향. 얘는 방향이 있는 거. 한쪽 방향으로만. 얘는 360도 전체를 다 커버를 해줍니다. 얘는 각도에 따라 틀려요. 보통 한 120도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고 그 다음에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스캐닝 안테나가 뭐냐? 스캐닝이 뭐예요? 스케일링 말고 스캔, 스캔 이렇게 복사하는 거. 그럼 스캐닝은 이렇게 싹 지나가면서 뭔가들을 다 서치하는 것들을 이렇게 써요. 그런 것들을. 자, 플래시형 와이어 안테나, 로드 안테나, 수평비 안테나, 블레이드 안테나, 접시형 안테나, 슬롯 안테나, 나팔형 안테나, 원통형 안테나, 탐침형 안테나, 다이폴 안테나. 여기까지. 지금 레포트를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앞에 금방 PPT 한 3장 정도 되죠? PPT 한 3장 정도 돼요. 거기에 나와져 있는 내용들, 안테나들 쭉 나와져 있죠. 교수님이 지향성 안테나라고 하는 얘기를 해줬어요. 지향성 안테나하고 무지향성 안테나하고 얘기를 해줬대요. 자, 구글, 네이버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교재를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찾으세요. 쉽게 말해서 아까 슬롯 안테나 그러면 그림도 괜찮아. 그림 캡처해 가지고 그림 그 부분에 붙이고, 이게 슬롯 안테나는 어떤 안테나다. 많이 쓸 필요도 없어요. 슬롯 안테나 여러분들 보고 해보라고 이거는 지금 대학원생들이 안테나 만들고 개발하고 할 때 쓰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보고 하라고 하면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림이고 대표적인 그림 하나, 얘가 어떤 안테나다 이런 거 도저히 모르겠으면 앞에 아까 교수님이 설명해 줬죠. 그림이라도 붙여.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형태, 어떤 것들이
슬롯 안테나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것들을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접시형 안테나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인터넷 찾으면 나오니까 그림을 캡처를 해서 이렇게 붙이세요. 그러면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로 한글도 되고 뭐 파워포인트도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워드, MS 워드도 되고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만들어서 레포트로 제출합니다. 이강의실에다가 제출. 굳이 출력할 필요 없어요. 그죠? 스캔할 필요도 없고. 교수님이 전기전자는 문제 풀고 사진 찍어가지고 첨부하라고 했잖아. 그건 어쩔 수 없지. 그거는 문제 손으로 직접 풀어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렇고, 요거 지금 안테나들은 한 번 정도 보고 넘어갈 거니까 여러분들 보고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사진 찍어서 제출하세요. 얘도 언제까지? 우리가 수업이 14일이니까 21일까지. 똑같이 3주까지. 크게 어렵고 이런 것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잘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이제 HF 통신하고 VHF 통신에 들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항공기에 사용하고 있는 통신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통신에서 HF하고 VHF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요. 자, HF는 하이 프리퀀시, VHF는 Very High Frequency. 주파수가 어떤 놈이 높을까요? VHF가 많이 높아요. 근데 0 하나만 붙이면 돼. 근데 이거는 무조건 외우세요. 항공기에서 어쩔 수 없이 이거밖에 안 써. HF 통신과 VHF 통신이 있다. 그래서 항공기에서 제일 많이 쓰는 통신 방식입니다. HF하고 VHF하고. 근데 웃긴 게 주파수가 낮잖아요. 주파수가 낮은 놈들은 신호가 멀리 가요. 주파수가 낮으면 신호가 멀리 가. 그래서 물속에서 높은 주파수를 못 쓰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음파보다 더 낮은 초음파 같은 거 쓴다고 그랬잖아. 멀리. 그래서 소나라고 하는 걸로 가지고 통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일단 VHF는 근거리 통신을 하고요. 짧은 거리, 짧은 거리라고 해가지고 뭐 몇 미터 이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상대적으로 근거리 통신에 사용하고 있는 장치고, HF는 원거리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거리. 거리가 먼데, 그래서 자, VHF는 통신 거리는 근거리, HF는 장거리, 원거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파수 대역은 VHF는 30MHz에서 300MHz 사이를 VHF라고 얘기를 하고요. HF는 3에서 30MHz 사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겠죠?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이 전리층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지구상에서 있는 요 위에 있는 이 전리층을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 잠깐 내릴게요, 교수님 얼굴. 그래서 VHF는 전리층 직진성에서 뚫고 나가버립니다. 전리층을 타고 뚫고 나가. 근데 HF는 어떻게 돼? 전리층이 반사가 돼요. 이렇게. 반사가 돼가지고 멀리 보낼 수 있는 거예요. 통신을. 멀리 보낼 수 있다. 요 그림 지금 여기 밑에 나와져 있는데, 자, 여기 노란색이 VHF예요. VHF. 노란색이.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중계기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통신을 해야 돼요. 공중으로 있는 것들은 날라가. 그래서 꼭 안테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자, HF는 아까 뭐랬어요? 이 전리층을 반사한다고 그랬죠? 쭉 가다가 반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원래 이쪽에서는 VHF로 통신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HF는 통신이 돼. 여기가 통신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처럼 중간에 기지국을 하나 세워야 돼요. 리피터 같은 거. 그런 차이가 있다. 자, 그럼 구성회로는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자, 송수신기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송수신기 있고 안테나도 있어야죠. 송수신기, 안테나, 조정 패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스켈치 회로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빨간색이죠? 그럼 뭐?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했겠지. 오케이. 중요하니까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HF 통신은 송신기, 안테나, 그 다음에 안테나 커플러가 있어요.
이 안테나 커플러도 중요하니까 빨간색이겠죠? 자, 그래서 VHF에는 스케치 회로라고 하는 놈이 있고 HF에는 안테나 커플러라고 하는 놈이 있다. 그럼 이놈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아봐야 되잖아. 그건 좀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아까 우리 VHF 통신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대. 항공기 내에 복잡하지. 항공기 내에 VHF 안테나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RX하고 TX 수신부와 송신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스위치로 송신부하고 수신부가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이것들이 받아갖고 와 이렇게. 리시버라고 하는 놈은 신호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쭉 합니다. 얘는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메인이 있고 뒤에 서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업본이 있는 거야. 이게 메인이 하나 쓰다가 고장나면 이 백업본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백업을 해주는 거지. 상호 보안 관계로 이렇게 사용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부 녹색으로 쭉 타고 들어와서 우리가 목소리도 듣고 스피커로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저장 장치에다 저장이 돼. 자, 그럼 송신부는 어떻게 되어 있냐? 빨간색입니다. 뭐 이어폰이나 마이크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호가 넘어가요. 쭉 타고 마이크 타고 넘어가서 아까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지. 변조라고 하는 놈을 시켜가지고 쭉 타고 트랜스미터라고 하는 놈을 통해서 외부 증폭기를 통해서 신호를 안테나를 통해서 쭉 바깥으로 내보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옆에 이제 원하는 주파수하고 컨트롤하고 하는 것들하고 이렇게 있겠지 뭐. 이런 장비들은 우리가 눈으로 이제 제어를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이제 HF 통신이고. VHF 통신 같은 경우에는 VHF도 똑같죠. 안테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안테나를 통해서 자 녹색으로 볼게요. 안테나를 통해서 이렇게 수신기 RX 리시버 타고 신호가 쭉 타고 들어옵니다. 오디오로 들어오고 이것들을 저장을 한다거나 사실 이렇게 돼서 우리 이어폰으로 들어온다거나 하는 것들이에요. 여기 보면 1, 2, 3 있어요. 수신기가 3개야. 그러니까 백업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송신합시다. 신호를 보내는 쪽. 신호를 보내는 쪽에서는 뭐 이어폰 마이크 쭉 빨간색으로 타고 가요. 빨간색으로 타고 쭉 모듈레이션 해서 트랜스미터를 통해서 외부로 해가지고 쭉 안테나를 통해서 쭉 날아가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저장 장치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 통신들을 항공기는 한번 사고가 나면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블랙박스라고 하는 것들이요. 블랙박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 얘기가 나와져 있고요. 자, 그러면 볼게요. HF 통신하고 VHF 통신하고 비교를 해봤겠다. 자, VHF 통신과 HF 통신 중에 통신 품질은 뭐가 좋냐? VHF가 좋다. VHF가 훨씬 좋다. 왜? 대역폭이 넓어요. 가는 길이 넓다는 게 대역폭이라고 하는 거는 대역폭이라는 놈은 넓으니까 어떻게 돼? 많은 정보가 갈 수 있죠. 그러니까 2차선으로 갈 것을 4차선으로 보내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의 핸드폰을 2G 폰을 쓰다가 아니면 2G나 3G 폰을 쓰다가 5G 폰을 써봐요. 그러면 정보가 얼마나 많아?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VHF 통신에서 잡음 제거 회로라는 게 있어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가 스켈치 회로예요. 스켈치 회로. 가장 중요해요. 스켈치 회로. 어떤 거냐? 자, 우리가 이렇게 라디오 같은 거 혹시 켜봤는지 모르겠지만 신호가 안 들어오면 하고 잡음이 들리죠. 하는 잡음이 들려. 요 잡음이 들리는데 이걸 잡음이 뭐라고 하냐면 백색 잡음이라고 해요. 이 백색 잡음은 모든 곳에 다 깔려져 있어. 우리가 지금 듣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라디오나 이런 것들 듣는 소리는 증폭을 하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치 하고 하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이게 HF나 VHF는 계속 항상 켜놔야 되는데 비행기가 날아가는 동안에 통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야 계속 치 그리고 싸 하고 그래봐 얼마나 신경이 쓰여요. 그죠? 노이로제 걸리겠지. 그래서 이런 잡음 제거 역할을 하는 것들을 스켈치 회로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잡음 싸치 하는 것들을 잡음 제거하는 이런 것들을 스켈치 회로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VHF에는 꼭 스케치웨어가 들어가 있다. 자, 그러면 HF는 HF 통신 방식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아까 안테나 커플러라고 얘기했어요. 안테나 커플러. 안테나 커플러는 뭐 하는 얘기냐? 뭐 하는 놈이냐? 앞에 우리 송신기하고 송수신기 있죠? 송수신기. 그리고 안테나하고. 이 안테나 원래 보면 여러분들이 매칭이라고 하는 말 아나? 매칭이라는 말?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 고속도로에 도로가 2차선이 있어, 2차선. 그러다가 4차선짜리가 딱 두 개가 딱 만나. 이렇게 4차선하고 2차선하고 딱 만나요. 그러면 4차선하고 2차선하고 이렇게 딱 두 개가 바로 맞춰주면 잘 통과가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 중간에 3차선을 잠깐 하나 만들어 놓고 4차선을 딱 늘려둬요. 그럼 차들이 쭉 오다가 한꺼번에 싹 퍼져가지고 쭉 가겠지? 반대로 4차선짜리가 딱 들어와. 근데 2차선이 차가 줄었어. 얘를 바로 2차선으로 빡 잡으면 이 1차로하고 4차로에 다녔던 차들이 멈춰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점점 차선을 하나씩 뭐 4차선에서 3차선으로 줄였다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였다가 이렇게 가지고 가죠. 이렇게 변경하는 과정을 매칭이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 잘 맞도록 연결해 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수님 그 대학교 다닐 때는 뭐 과팅, 단체 미팅 이런 것들도 있긴 했지만 1대1 미팅도 있어요. 1대1. 그래서 거기에 주선자가 내 친구, 보통 주선자는 친구가 되겠죠. 내가 얘도 알고 있고 얘도 알고 있는데 서로 잘 어울릴만한 애들 이렇게 소개시켜서 연결을 시켜주잖아. 이런 것들 해주는 것들. 그래서 송수신기하고 안테나하고 전기적인 매칭을 잘 하도록, 전기적으로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것들을 안테나 커플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HF에서는 안테나 커플러라고 하는 것들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자, 네 번째, 항공기의 안테나 비산의 이유. 그러니까 비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떨어뜨려 놓는 거. 멀리 떨어뜨려 놓는 거. 그래서 얘를 왜 그렇게 되냐면 전파 간섭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주파수들을 이렇게 같이 묶어놔봐. 그러면 뭐 이상한 소리들, 잡음들이 막 섞여서 들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교수님 마이크, 그 다음에 스피커, 마이크하고 스피커를 바로 옆에 놓고 마이크 가지고 증폭해서 막 얘기를 하면 스피커가 삐 하고 이상한 소리가 쫙 나와. 이것들은 뭐냐면 너무 가까워서 그래요. 서로들의 신호가 증폭이 돼가지고 너무 커지는 거야, 잔뜩. 그래서 얘들을 멀리 이렇게 떨어뜨려 놓습니다. 일부러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떨어뜨려 놓는 것도 다 해석을 해, 분석을. 뭐 거리 분석하고 주파수하고 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서 이게 어느 위치에 최적으로 되어져 있다 이런 것들도 다 하는 거고. 여러분들 뭐 인터넷이란다. 우리 기지국이라고 얘기하는 중계기라고 하는 뭐 SKT, KT 이런 데서 통신이 안 되면 중계기 세우잖아요. 이 중계기 세우는 것도 다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설치하고 하죠. 아무데 갖다가 설치하는 것들이 아니니까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셀켈이라고 하는 겁니다. 셀켈. 이 셀켈은 한국말로 뭐라고 하냐면 선택 호출 장치라고 얘기를 해요. 선택 호출 장치. 그래서 지상에 있는 무선 기지국에서 항공기하고, 그러니까 하늘로 날아가고 있는 항공기들 있잖아요. 항공기하고 얘가 통신을 하고 싶어. 이렇게 통신을 하고 싶어. 통신을 하고 싶은데 이 항공기가 몇 번인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각 항공기마다 4개의 코드로 만들어주면 돼. 4개. 숫자가 됐든 ABCD 파라미터가 됐든 이 4개의 가까이 값들을 줘요. 항공기마다 각기 가지고 있어. 각 항공기마다. 그래서 이것들을 HF 통신이나 VHF 통신으로 호출하면 그 항공기가 그 소리를 듣고 나를 호출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셀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셀켈. 됐죠? 이제 4개의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빨간색 교수님 지금 계속 수업하고 있지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것들은 필히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필히 봐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UHF 통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UHF 통신. 이 UHF 통신이라고 하는 놈은 주파수가 좀 더 높죠? 근데 얘는 간단해요. UHF 통신은 225메가에서 400메가까지 주파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와 지상국 또는 항공기 상호 간에 통신할 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군용 항공기에 한정이 돼서 사용하고 있어요. 군용 항공기에 UHF 오케이 군용 항공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나오는 것들이 이제 위성통신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통신에도 항공기하고 사용하고 있는 통신이 VHF, UHF라고 하는 거 있고 HF, VHF가 있었고 UHF는 군용 항공기만 사용한다고 그랬고요. 또 이제 위성통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용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위성통신으로 들어가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한 내용들을 위성을 이용해서 통신을 한다. 이것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요거는 새로운 군 통신망인데 잠깐 얘기를 해줄게요.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위성통신은 아나시스라고 하는 체계입니다. 아나시스라고 하는 체계인데 무궁화 5호를 가지고 사용을 해요. 군 위성통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위성이라고 하는 놈이 항공기도 사용을 하고요. 수상, 배, 수중, 잠수함, 각 육군에 사용하고 있는 각 차량에 달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휴대용, 우리가 이제 메고 쓸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차량용 대형이죠. 요거는 소형 차량용들은 지휘관들이 간단하게 뭐 대대급이나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연대급이나 이렇게 돼가지고 크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대형 차량에 달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M60이라고 하면 4분의 1톤이라고 하면은 4분의 5톤이라고 하면 알 수 있을까? 군용 용단차 비슷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거는 덤프트럭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덤프트럭이라고 보면 되고 얘는 고정용 단말이라고 해서 몇 개 없습니다. 각 큰 부대에서 있죠. 이게 어디에 있냐면 얘네들이 여기 2군 사령부, 효목동에 있는 2군 사령부, 그 다음에 뭐 서울에는 수방사, 그 다음에 논산, 계룡 여러 군데는 조금 있어요. 그렇게 사용들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K2 기지 안에도 있고요. 이렇게 쓰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주 운용국, 부 운용국이라고 해서 우리 대전에 가면 자운대라고 하는 육군 통신학교가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주 운용국 상곡대기에 뒤에 있는 상곡대기에 주 운용국이 있고요. 이게 만약에 피격을 당했어. 그러면 얘를 백업하기 위한 부 운용국들이 있죠. 이렇게 쭉 널려져서 사용들 하고 있습니다. 공군에서는 작전사 남부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투사령부 안에 지금 대구 기지 안쪽에 깊숙이 지금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 군 통신들이 연결이 되어져 있었어요. 이게 지금까지 사용들을 하고 있었고, 근데 최근에 아나시스 2라고 하는 게 올라갔죠. 크게 올라갔어요. 걔는 근데 얘는 이제 무궁화 5호라고 듣는 것처럼 얘는 그 민간도 같이 사용하고 그러니까 민관군이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위성통신 체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10개의 중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쭉 있는데 이거는 비밀인데 그 중에 한 2개 정도만 주파수를 얘기 안 한다니까 그 중에 2개만 군 전용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나머지 8개는 그 뭐 SKT나 뭐 KT에서 사용들을 합니다. 그러고 있다가 전시가 되면 이것들을 이제 군에서 8개를 갖다 쓰는 거였는데 지금 있는 아나시스 2라고 해서 올라간 거는 얘는 100% 다 군용입니다. 군용이에요. 교수님이 이거 끝나고 그거 개발하는 것까지 해놓고
이제 학교로 왔으니까. 근데 얘는 100% 이제 군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애들 감시를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일본이나 중국 애들 것까지도 다 감시를 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원래는 자, 2개를 쓰다가 10개를 한꺼번에 쓸 수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내 대역폭이 넓어지죠. 그렇게 되면 통신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군에서는 전화 통화만 했어요. 전화 통화만. 위성으로도. 전화로만 하다가 이제 문자 메시지로 조금 커졌다가 그다음에 이제 화상 통화도 잠깐 할 수 있었고요. 이제 최근에 올라가 있는 것들은 아직 다 밑으로 다 깔려가지고 다 써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해요. 조금 지나고 나면 지금 우리 핸드폰 쓰고 있는 것처럼 거의 많은 데이터들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들이죠. 여기 보면 KA-밴드라고 하는 것들은 주파수가 그만큼 높다는 거예요. 우리 KA-밴드 앞에 주파수 대역들 얘기를 했죠. 뭐 L밴드, KA-밴드 뭐 여러 가지 다 있었어. 이렇게 위성을 통해서 시스템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이 뭐 이동, 인터넷뿐만 아니라 공공재난, 국방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사용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군하고 그러면 위성통신하고 군통신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어져 있느냐?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해군은 해군대로, 육군은 육군대로. 지금 육군이 가지고 있는 TICN 체계라고 하는 가장 큰 전술 통신을 다 네트워크를 꾸며놓고 있죠. 그래서 얘들은 원래는 조그맣게 부대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을 와이파이라고 하는 와이브로 와이파이라고 하는 걸로 무선으로 연동을 해서 사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선이 피격을 당해서 망가졌어. 그러면 어디로 연결돼? 이렇게 위성으로 연결돼서 사용할 수가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밀 타격도 할 수가 있고 감시 정찰 체계도 할 수 있고 6회 공군이 지금 다 동일하게 연동해서 사용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보기죠. 지상은 지상대로 아까 봤던 것들이 그거예요. 이렇게 이거 좀 내려갈게요. 아까 앞장에서 봤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지상 체계대로 하고 해군에서는 해양 체계대로 그대로 하고 그럼 공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전술 데이터 링크라고 해가지고 무인기 가져오는 정보들 다 날려서 받고 있어요. 전투기에서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유도무기들 모든 정보들을 다 원래는 가지고 왔는데 이 중간에 이제 공중에서 공중주의사령부라고 하는 우리 P3 같은 것들이 중간에서 다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육군한테 데이터 주고 공군한테 데이터 주고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다 또 정보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체계들로 연동이 되고 있어요. 원래는 각기 따로따로였지. 쉽게 말해 공군은 공군대로 우리는 우리 통신망 쓸 거야. 육군은 육군대로, 해군은 해군대로. 그런 다음에 뭔만 연결해줬어? 그냥 전화선만 연결해줬어요. 전화선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전쟁을 하려면 한참 걸렸지. 근데 이게 지금 하나의 체계로 위성이라고 하는 놈을 체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 묶여서 진행을 할 거다. 그리고 진행을 하고 있다. 특히나 미래 4차 세대, 4차 산업혁명 이후로 넘어가는 이 모든 내용들은 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미래 군인 체계라고 하는 것들까지도 다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돼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 지금 다 연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육해공군 합참 쪽에서도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하는 것들 중에 최근 합참 의장들이 몇 년 사이에 대부분 다 이제 해군하고 공군 쪽에서 합참 의장들이 많이 나오죠. 한때는 육군에서만 독점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전투책 그 관념들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직업 군인의 길로 나갈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항공기 기 내에서 있는 방송들이에요.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자, 운항 승무원 상호간 통화 장치. 그러니까 운항 승무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 스튜어디스들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운항 승무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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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항
운항 승무원 들으면 파일럿이야, 파일럿. 그래서 이거 운항 승무원 상호 간 통화 장치는 플라이트 인터폰 시스템이라고 해서 조종실에서 운항 승무원, 조종사 상호 간의 통화 연락 장치예요. 그러니까 주 조종사가 있고 부 조종사가 있잖아. 그 사람들 사이에 통화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승무원 상호간 통화 장치, 얘는 서비스 인터폰 시스템이라고 해서 조종사와 객실 승무원들, 그 다음에 갤리 주방 간의 통화 장치를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상에서는 조종실하고 밑에 이제 점검하는 정비사들이잖아. 그 정비사들끼리 통화를 하는 그런 장치들로도 사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캐빈 인터폰 장치. 캐빈 인터폰 장치. 얘는 조종실과 객실 승무원, 그래서 각 배치로 나누어진 객실 승무원. 그러니까 뭐 승무원이 조종실에서 뭐 퍼스트 클래스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승무원을 호출한다거나 아니면 이코노미에 있는 승무원을 호출한다거나 할 때 서로 간에 통신할 때 쓰는 것들이 이제 캐빈 인터폰이다 라고 하는 것들. 지금 요 통신 장치들은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 다음 나오는 것들이 기내 방송. 여러분들 이제 비행기 탁 타면 그 여러 가지 방송들 하잖아요. 그래서 조종사가 뭐 조종사 누구입니다. 어디까지 날아가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거기 현재 기온은 얼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해 주는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가장 기내 방송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뭐냐면 조종석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얘를 콕핏이라고 해요. 콕핏. 근데 이 콕핏이 항공기 기장 안에 있는 조종실 안에서 있는 그런 형태들을 콕핏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자동차들 선전할 때 보면 뭐 운전석 이번에 뭐 콕핏 방식을 채택해서 뭐 더 세련돼졌다 뭐 하는 말들, 그런 것들을 전체 운전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콕핏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방송이 캐빈 방송, 그 다음에 뮤직 순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순서상으로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으니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락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죠. 우리 뭐 영화도 틀어주고 음악도 틀어주고 또 간단한 게임도 같은 것들도 있고, 뒷좌석에 앉으면 그런 패드들이 있어요. 비행기도 좋은 거 타야 돼요. 보잉 747 같은 거 있으면 거기에 게임도 있어. 그리고 영화도 한국 영화, 미국 영화 막 여러 가지 잔뜩 있으니까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체 비상 상황이나 이럴 때 보면 방송 우선순위는 조종실에서 승객한테 안내 방송하는 거가 1순위. 두 번째가 객실 승무원에서 승객한테 얘기하는 것들. 3순위가 승객 호출하는 거. 네 번째가 승객을 위한 오락 방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들은 비행기 운항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니까 참고를 하면 되고요. 또 하나, 비행기의 비상 상황이야. 그러면 제일 먼저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비행기에서 승객, 스튜어디스, 객실 승무원, 아니면 조종사? 누구? 조종사입니다. 조종사가 제일 먼저 안전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것들을 진행을 합니다. 만약에 비상 상황으로 산소 마스크가 뚝 떨어졌어, 항공기에서.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써야 돼? 조종사가 제일 먼저 써야 돼요. 쓰고 나서 항공기를 안전하게 조절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 순서들 잊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3주차 많은 내용을 진행했죠. 내용도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원래대로 하면 오프라인 수업도,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교수님이 작년에 오프라인 수업할 때 이게 한 3시간짜리 한 주 정도를 강의했었어요. 그러니까 주고받고 얘기들이 해주고 다른 것도 찾아서 보여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일방적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교수님 보니까 러닝타임이 이제 1시간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시간은 짧지만. 그래서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좀 참고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중간중간에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빨간색 칠해져 있고 뭐하고 하는 것들은 까먹지 말고요. 레포트 있었어요. 레포트도 까먹지 않고 준비 잘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주 수고했고요. 월요일날 마지막까지 수업을 듣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자, 수고했고 우리 다음 주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